오늘 오후 충북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뛰어내렸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희생이 컸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일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한 남성은 아내가 건물 안에 있다며 울부짖는 등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건물 2층의 목욕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외부로 나 있는 창문이 거의 없는 목욕탕의 특성상 화재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산둥성 당국이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내년 1월 1일부터 승인하지 않겠다고 현지 여행사들에 전달했습니다. 해제 기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군 초급 병사 1명이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전선을 통해 우리 측 GP로 넘어왔습니다. 이 병사를 추격해온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에 접근해서 우리 군이 20발의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이 상태로는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증 TF가 최종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청와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기록원 측이 해당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측에 문건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충분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다스의 주식을 사겠다며 시작된 모금운동 플랜다스의 개가 오늘 목표액 150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안원구 사무총장이 출연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지난 71년 12월 말 그 연말에 있었던 대연각 화재를 연상시키는 연말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북 제천의 8층 건물에서 불이 나 1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 기자부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까? 네, 현재 지금은 불길이 모두 잡힌 상태입니다. 불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부터 이 건물 1층 주차장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내부 수색을 하면서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아직도 내부에 자욱해서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명피해 사망자만 16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50살 여성 김모 씨 등 모두 16명이 숨지고 1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2곳으로 각각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건물 2층 목욕탕에 집중됐습니다. 건물 2층은 여자 목욕탕인데 처음 사망자로 확인된 김 씨도 목욕탕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목욕탕에 15명이 더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결국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아직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그 수색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3층에 올라갔던 한 소방대원은 3층과 4층, 상층부에 신발이 많이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가 갇혀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욕탕에서 16명의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는데요. 다른 곳에도 이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화재 당시에 불길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지고 사람들이 급박하게 구조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이 좀 취재된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화재가 난 직후에 옥상으로 4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4명은 사다리차와 헬기 등으로 구조된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한 남성은 창문으로 빠져나와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고 소방대가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한 남성은 아내가 2층 사우나에 갇혀 있다고 소리치며 소방대원들에게 어서 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특히 한 할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올해 수능을 본 손녀가 2시간 전쯤 6층 헬스장에 친구 5명과 함께 갇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방대원들에게 빨리 구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화재 진압이나 대피, 수색 작업 이게 모두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길은 5분 만에 건물 2층까지 번졌고 이후에 곧바로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또 입구 쪽에 연기가 너무 심해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소방당국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 건물은 통로가 엘리베이터 1개와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이 전부입니다. 이것 이외에 위층에서 나올 통로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건물이 뾰족하게 모이는 구조여서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아서 구조가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들이 많이 서 있고 이 때문에 소방차 접근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화재 직후에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또 사망자가 나올 줄은 미처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건물 안에 15명이 갇혀 있다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고 결국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박소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실내 골프장이 있고 2, 3층에 남녀 목욕탕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는 헬스클럽 등이 있고 8층에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화재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목욕탕에서 집중됐습니다. 건물 2층 목욕탕에 갇혀있던 5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추가로 1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목욕탕 안에서는 외부 소리와 화재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기가 심해 헬기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20명도 출동한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시 작동한 사다리차를 이용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지만 날이 어두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JTBC에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크레인까지 동원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출구로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들은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헬기와 사다리차로 구조됐지만 일부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몇몇 이용객들은 건물 벽면을 타고 크레인으로 미끄러져 탈출했습니다.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출동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쯤 잡혔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많이 차 있고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내부에 아직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한 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화 연락이 됐는데 이분은 옥상의 탈출 상황을 지켜보셨는데 아마 지켜보신 내용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옥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은 어디 네. 계십니까?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예.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러면 건물 바로 앞에 계셨던 건가요? 네, 계속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략 시간대와 그 당시의 상황이. 당시 상황이 불이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펑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되게 거셌습니다. 예. 예. 옥상에 사람들이 많이 대피를 해 있었죠, 그 당시에.
네, 옥상에 세 분이서 남자 세 분이서 계시는 걸 봤는데요. 구해달라고 하시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다리 차가 처음에는 사다리 차가 올라갔는데 대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사다리 차를 거두고 다른 길로 통해서 다시 다른 길로 가서 사다리 차를 댔는데 안 돼가지고 사설차가 와가지고 예. 구조에 나섰군요. 아파트 이삿짐 날리는 차들이 와가지고 아, 예. 세 분을 구해주셨습니다. 아, 그 세 분은 그럼 결국 구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다행이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이 바로 김미옥 씨께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제보 사진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장면들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을 혹시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이요? 예, 예. 세 분 구조되는 것까지만 보셨군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씨 제보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연결하실 분은 바로 이 스포츠센터를 자주 이용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병학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김병학 씨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이 당시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특히 이 스포츠센터를 자주 이용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용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한 처음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요. 예. 건물이 그 1층이 주차장이 돼 있고 2층하고 3층이 목욕탕이 돼서 만약에 1층이나 그 주차장에서 어떤 이런 화재 같은 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예. 아래쪽으로 가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예. 항상 거기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불안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목욕탕을 늘 여길 다니시면서 느끼신 것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이렇게 고장 나거나 하면 달리 다른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오늘은 거기 이제 당연히 이용을 안 하셨을 테니까 지금 지켜보셨을 텐데 예.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예, 예. 평상시에 그러한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로가 없다라든가 이런 비상구 같은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하시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학 씨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화면 역시 저하고 통화하신 김병학 씨께서 제보해 주신 화면이었습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구조된 분들이나 아니면 또 부상자들이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가 계실 텐데 혹시 어느 병원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13명과 5명 나눠서 병원으로 이송돼 있는데 13명은 현재 명지병원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서울병원으로는 5명이 이송된 상태고요. 명지병원으로 13명이 이송된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예. 현재 분산돼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분들의 부상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연기 흡입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고 했고 다만 이제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안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혹시 그 이후에 혹시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변화된 상황은 없고 아까와 동일하게 현재 16명이 사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소방대원들은 이 건물의 상층부를 수색 중인 상황이고요.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층부 곳곳에 신발이 널려 있고 현재까지 연기가 자욱해 수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혹은 부상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것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부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목욕탕에 있는 목욕탕의 부상자들이 몰리다 보니 40대와 50대의 그런 중년들의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방 상황판을 봤을 때는 40대와 50대 중년들의 피해가 좀 있었고 예. 현재 사망자에 대한 신원들은 현재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지금 많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사망자에 대한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취재된 대로 좀 알려주길 바라고요. 혹시 더 취재된 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지금 가족들이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사망자 가족 시신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사망자 가족들이 현장 상황실 옆에서 오열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이 나올 때마다 같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 이따가 또 다른 속보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자,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은 현재 제천 시내 병원 두 곳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24명의 부상자들은 이 시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먼저 부상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정영재 기자가 전해줬는데 맞습니까? 지금 한 명 더 16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 명 더 방금 네, 정원석 기자. 소방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16명 외에 부상자는 현재까지 24명으로 파악됐는데 방금 전에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망자를 새로 수색 도중에 찾은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부상자들의 경우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갈비뼈를 다치는 등 구조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라든지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모두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예. 가운데서 어린이는 2005년생 그러니까 12살에서 13살 어린이가 가장 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구조자들은 까맣게 연기에 그을려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을 잠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사망자가 한 사람이 더 늘어서 네. 17명. 그것은 당국에서 내놓은 공식 자료입니까? 예, 지금 공식 자료는 아니고요.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단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현장에서 나온 얘기로는 사망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다니까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상자들 가운데서 사망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수색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망자로 발견된 것인지 그건 지금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나온 얘기로는 사망자는 17명으로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부상자들이나 사망자에 대한 신원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야 병원이랑 소방에서는 신원을 파악을 했겠지만 아직 저희가 그 구체적인 신원까지 파악을 하진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은 제천 서울병원과 제천 명지병원 이 두 곳으로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 서울병원에는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19명, 그리고 제천 명지병원에는 사망자 2명과 부상자 5명이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사망자 4명은 아직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요. 예. 사망자들은 대부분 외상 없이 연기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당시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어린 친구가 2005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부상자들은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인명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해서 구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건물 모습을 보시면요, 구조적으로 옥상의 한쪽 면이 높게 돼 있고 또 면적이 좁아서 헬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연기까지 많이 나다 보니까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헬기는 그렇다 치고 육상으로 접근해서 들어간 구조대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김병학 씨가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멈춰서면 달리 다른 쪽으로 갈 만한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멈춰섰을 테고 네.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려웠을까요?
네,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계단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불길이 그 엘리베이터와 그 계단 쪽으로 치솟아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당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탈출구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옥상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린다거나 바깥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고가 난 건물 자체가 그 아파트하고 마트 등이 밀집한 골목인데다가 당장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도 그 마트 주변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신속하게 진입이 어려웠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구조 차량들이 들어와서 구조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골목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카차들이 와서 그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빼내고 나서야 구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목소리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석 기자가 이 구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속보가 있는 대로 바로 또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런 사고에 정부도 급박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정부 대응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지시를 바로 공개한 모양인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20분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신속히 소식을 전달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정부의 대응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강릉역에서 열린 경강선 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한 뒤에 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재 사고 수습 등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소방본부, 해당 소방본부를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본부인데 지금 어느 분이 나와 계신지 제가 아직 연락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 중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유광희입니다. 예, 유 과장님. 오늘 그 화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게 이제 그 구조가 좀 아무래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네. 대개 이제 질식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화재를 3층에서 아직 그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화재가 완전히 그 3층을 화재를 진압을 하면서 동시에 인명구조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유 과장님, 그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그 취재 내용으로는 사망자가 당초 16명에서 조금 아까 1명 더 늘었는데 지금 또 늘어서 18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 20시 현재 그 제천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할 때 사망자가 17명, 부상 24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인명 검색을 하는 와중에 계속 그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 저희가 그래서 2층부터 8층까지 계속 인명 검색을 중이고 20시 현재 사망 17에 부상 24명이었고요. 예. 현재 그 8시 17분 현재로는 사망 20, 부상 24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은 저희가 사망자 18명으로 나가는데 지금 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사망자가 20명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8시 17분, 그러니까 8시 현재 보고드렸을 적에는 사망자가 17명이었었는데요. 예. 지금 다시 계속 추가로 인명 검색을 하면서 8시 17분 현재는 사망 20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검색을 하면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우려했던 상황이 그냥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병원에 계신 부상자 사이에 가운데에서는 사망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색 과정에 시신이 더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8시 17분 현재 사망 20명으로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됐네요. 지금 그 건물 전체를 다 수색을 마치신 건 아니죠? 예, 지금 계속 검색 중입니다. 2층부터 8층까지 예. 저희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각 층마다 아주 정밀하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명 예. 검색하고 있고요. 예, 인명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전체를 수색하는데. 지금 바닥이 화재가 진압이 돼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서 언제 정확하게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테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잠깐이라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유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현장에 있는 정영재 기자를 좀 다시 연결해야 되겠네요. 정영재 기자, 혹시 현장에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사망자가 8시 20분 현재 20명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전해드릴 때보다 4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계속 수색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 소방 상황실에서 사망자 2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층 출입구 2층에서 발견돼서 하나의 출입구로 나오면서 사망자 일단 인원수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는 이쪽에서도 확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그 이외에 그 사이에 더 취재된 게 있으면 지금 알려주시죠. 네, 현재까지 아직도 연기는 현재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수색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더 사망자가 늘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까 유 과장 말씀에 따르면 이 수색이 언제 다 완료될지 지금으로서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그 사망자의 인적 상황이라든가 또 다친 분들의 인적 상황 같은 것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취재한 다음에 저희가 이따가 다시 정영재 기자는 속보와 함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장 상황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있고 시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보는 분들께서도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내용을 좀 취재를 해가면서 들어오는 속보를 그대로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뉴스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해드리고 중간에라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사망자는 지금 20명으로 늘어났고요. 부상자는 24명 그대로인데 다행히 부상자 가운데서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제천 시내 2군데 병원에 지금 나뉘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만 지금 수색이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시신이 더 늘어날 것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속보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 좀 전해드리죠.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간 완전한 교류 정상화의 지표로 관심을 모은 것이 바로 이제 한국행 단체 관광의 정상화였죠. 실제로 그런 기류가 급속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난데없이 산둥성의 한국 단체 관광을 내년 1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당국과 현지 업체 간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산둥성은 날짜를 1월 1일로 지금 못 받고 해제 시한은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오늘 오전 산둥성 웨이아이시 관광부처가 산하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 단체 관광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어제 산둥성 칭다오와 옌타이에서도 같은 회의가 열렸고 금지 내용은 같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지난 3월 전면 금지를 시작할 때 못지않게 심각했다는 반응입니다. 예, 그럼 지난달 28일에 베이징과 산둥성에 대해서 허용을 한 조치가 다시 백제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19일 여행사에 금지를 통보했고 단체 비자 사전 신청도 거부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일부터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전한 중국 청년 여행사의 1월 4일 상품은 보도 직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홍콩의 명보와 동방일보는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말로만 지시를 내려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과 일부 여행업체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사드 보복 조치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정부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거친 내용이기도 할 텐데 베이징 외교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있는 개별 여행사에 대한 제재 조치 성격이 짙다는 건데요. 문제는 전격적인 중단에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접촉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어찌 보면 뭐 속도 조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부의 판단대로 이것이 끝까지 갈 것 같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중 교류 정상화를 공언했던 것이 리커창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한 발언을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리 총리는 평창에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갈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밝혔습니다. 예. 교류 완전 정상화에 대한 매우 긍정적 신호였습니다. 교류 정상화라는 대세는 맞다는 중국 측 관계자의 발언도 맥을 같이 합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드 관련 한국 측 미완의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관광 재개를 지나치게 부각하자 중국의 반한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AK 소총을 휴대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연천 최전방 전선을 통해서 우리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달에 북한군 병사가 JSA에서 총격을 받으면서 넘어온 지 38일 만입니다. 이번에도 북한군은 추격조를 붙였는데 다행히 교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전 8시쯤 경기도 연천 최전방 초소 감시 카메라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병사의 손엔 북한군의 주력 AK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소초인 지피에서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는데 그 직후 북한군 추격조 3-4명이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추격조는 오전 9시 20분쯤 군사 분계선까지 접근했고 우리 군은 3차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방송 끝에 결국 K3 기관총 20발을 쏘는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추격조는 그제서야 물러났고 오전 10시 10분이 지나서는 북측에서 총성이 2차례 울렸습니다. 경고사격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보인 건데 우리 측 지피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어 교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병사는 19살 정도로 입대 2년차 초급 병사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도 북한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와 올해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과 주민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고노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아베 일본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발언의 파장이 큽니다. 일본으로선 나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19일 강경화 장관은 고노 회상을 만나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고노 회상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이 상태로는 총리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리의 방한 문제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총리가 방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빌미로 삼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평창올림픽 참석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평창올림픽 계기 아베 총리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방당국은 잠시 후 9시에 이 오늘 화재와 관련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릴 텐데 정확하게 시간은 9시가 될지 그 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가 나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취재된 속보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를 다시 중계차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신의 주변인 감찰을 못하게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실 핵심 기능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일종의 감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대통령이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싹 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엔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감찰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누구든 문제가 되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니 민정수석실에서 챙겨보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윤 전 비서관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들을 특별히 챙기진 말라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대통령 측근 비리에 눈 감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윤 전 비서관은 문체부 간부들에게 좌천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소속 8명의 명단과 함께 파벌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간부들의 평판 보고서를 자신에게 전해줘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에 나섰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결국 밝혀지지 않았죠. 세월호 참사 당시의 최초 보고 시각에 대한 조작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관련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이 해당 기록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물이 없다면 없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월 청와대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련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봉인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민변 측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국가기록원 측 변호인은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물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 측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구조행위가 실제로 없었고 그 결과 문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문건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바람대로 결정이 난 것인데 통합 반대파는 이 결정 자체가 무효라면서 투표 거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무위를 열어 바른정당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전체 당원에게 묻는 안을 의결한 겁니다. 앞서 안 대표가 제안했던 대로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당원의 뜻 받들겠습니다. 당무위에선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해 45명이 투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 주변은 통합파와 반대파가 뒤엉켜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신 차려! 부장 좀 떠나라!
결국 오는 27일부터 31일 전 당원 투표 일정까지 나왔지만 반대파는 원천 무효를 주장 중입니다. 다른 당과의 통합은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라는 당무의 결정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당원 투표가 실시돼도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연을 넓히면 그 속빈 강정 외연을 높인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때부터 통합을 주장해온 손학규 국민의당 고문은 오늘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바로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조만간 송 고문을 만나 도움을 청할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충북 제천의 화재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속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영재 기자를 연결하죠. 자, 인명피해 아까 8시 20분 현재 20명이었습니다. 혹시 또 변화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도 지금 20명으로 소방당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시신 한 구가 더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1명인 것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상자는 현재 24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부상자는 그대로인데 시신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정영재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의 시신이 더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8시 38분입니다만 이 시간 현재 저희들 취재 내용으로는 21명으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는 순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9시에 저 소방당국에서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이죠. 정영재 기자. 예, 소방당국에서 잠시 뒤인 오후 9시에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와 그리고 부상자 수, 발견 위치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자막으로 한 명 더 발견한 듯해서 희생자 21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다만 취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시신이 더 발견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소방본부의 그 유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독가스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 불길이 잡힌 뒤부터 곧바로 시작했으니까 현재 2시간째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소방대원 수십 명이 투입돼 동시에 건물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색이 진행되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더 발견된 추가 사망자들은 2층보다 더 이상인 상층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2층보다 상층부에서 발견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쪽이 유독가스가 더 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위쪽으로 불길이 더 번지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위쪽이 뒤늦게 불길이 번져 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퇴로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위치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 당시의 상황이 추가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장에 출동했던 한 간호사는 화재 현장에 사우나가 있다 보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숨진 분들이 많았다. 불에 탄 흔적은 없는 걸 보니 대부분 질식사인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 번져가는 와중에 현장에 있던 외벽 청소업체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안에 갇혀있던 인명을 극적으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후 5시쯤에는 네네네. 예, 얘기하세요.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8층 베란다 난간에 대피해 있던 시민 3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처음에 발표된 사망자 16명이 모두 사실은 2층 사우나 여탕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발표됐던 사망자 16명 모두 2층 여탕이 있는 2층에서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추가 사망자들은 2층보다 더 위인 상층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 목격자는 남자들은 내려오는 걸 봤지만 여자들은 내려오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당시 바깥쪽에서부터 연기가 들어오고
화재 알림벨이 울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자, 화재가 이렇게 커진 이유 저희들이 앞서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을 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전 주인이 경영난을 겪다 2016년 경매에 들어갔고 올해 3명의 명의로 낙찰돼 지난 10월 재오픈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새로 칠한 페인트와 내부 장식재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민은 건물 리모델링을 다시 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스포츠센터가 최근 다시 문을 열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아, 예. 속보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 정영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일정 부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건물에 있다가 화재가 나서 3층에 있다가 탈출한 분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혜용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다행히 예. 탈출하신 모양입니다. 예, 저는 조금 일찍 탈출을 했습니다. 3층에 계셨다고요? 예, 3층에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자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좀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이 2층이었습니다. 근데 3층은 오히려 조금 안전했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3층이 안전하는 것보다는 2층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 그 비상구로 퇴출을 했거든요. 예. 그 주입구가 따로 있고 주입구에서 연기가 계속 나와서 그 폰트 관계자분께서 그 비상구는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으로 해서 신속하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던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2시에 그 결제를 하고 사우나 시설을 가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이제 수면실에서 이제 수면 취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자고 있었을까요? 한 3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예. 불이 났으니까 이제 대피하라고 그렇게 이제 관계자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탈의했던 거를 다시 그 환복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이 시간은 보통 한 3분 정도 됐거든요. 예. 이제 수면실에서 일어나서 봤을 때는 그 창문에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좀 긴급하구나 해가지고 얼른 좀 네. 이렇게 나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제 6층에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다시 와서 환복을 하고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직 그렇게 급하다는 걸 인식을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인명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까? 예, 저는 주말마다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까 다른 분의 제보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와 계단 하나 정도만 막히면 뭐 다른 퇴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정영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금년 10월에 리모델링 후에 재개관했을 때 워낙 이 리모델링에 쓴 자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걸 느끼셨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그 리모델링을 한 거는 10월 달이 맞고요.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못 나온 이유를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 나온 그렇게 비상벨이 늦게 울렸어요. 예. 비상벨이 불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주입구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벨이 늦게 이제 울려가지고 예. 그렇게 돼서 좀 커졌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6층에 계셨던 분들, 그 헬스장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그 3층이라든지 2층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니까 예. 아니면 또 그쪽에 대해서 이제 불이 계속 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아마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인명 그렇군요.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불이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내려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1층이고요. 아, 1층이요. 예. 예, 1층이고요. 저는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1층 주차장에 제 차가 이제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예. 이제 보니까 이제 불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확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경찰분들이 안전벨트 채워놓고 그 차단을 시켜놓고 그렇게 했는데 1층에서는 불이 갑자기 이제 막 꽝꽝 터지는 소리도 많이 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요. 예. 시청자이신 박혜용 씨 현장에서 탈출하신 분이었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확보한 전자 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찰이 숨진 신생아들의 전자 의무 기록 전체에 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8시간에 걸쳐 내려받을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분석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말까지는 모두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신생아 4명에게 모두 수액을 주입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의료진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본격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뿐 아니라 약품을 배합했던 약사 등 모든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신생아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건 이대 목동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대학병원에선 20년 동안 사무 업무만을 맡아온 직원을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고 분유를 먹이는 일까지 맡겼는데 보건당국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수유를 맡겼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료인인데 의료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했었어요. 민원을 낸 A씨는 20년 가까이 한양대 구리병원 원무기록실에서 차트를 관리하는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병원은 A씨에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청소나 세척뿐 아니라 아기들에게 분유 먹이는 일도 맡겼습니다. 2kg이 채 되지 않는 미숙아도 A씨가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분유를 먹였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조금 올리고 막 이러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A씨는 인력이 적은 야간엔 자신이 아기들 대부분을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애들 오잖아요. 분명히 제가 적은 좀 봐야 되고 공과적 꼭지도 올려야 되고 가서 우유도 먹을 시간은 우유도 먹여가면서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청소까지 다. 보건당국은 불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유 수유 일률적으로 의료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쭉쭉 먹는다고 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해가 가해지지가 않잖아요. 병원 측은 보건소가 조사에 나서자 A씨를 수유 업무에서 바로 제외했고 응급실 보조 업무로 이동시켰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의 희생자가 24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 정산이 한 달 앞입니다. 기부금이나 각종 영수증 챙기실 텐데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종교단체 이름만 걸어놓고 가짜 영수증을 공장식으로 발급한 곳도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단체 대표는 150만 원의 가짜 기부 내역을 적은 영수증 샘플에 신도 이름만 바꿔 수백 장의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 적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총 51곳으로 2곳을 뺀 49곳은 종교단체입니다. 이 중에는 7억 원이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한 곳도 있습니다. 신도는 거의 없이 이름만 걸어놓은 종교단체가 지인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발급단체에는
허위 발급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매기고 가짜 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에겐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00만 원 이상 기부금 공제자 중 5%를 표본조사한 결과여서 실제 가짜 영수증 발급단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고액 조세 포탈범 32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포탈 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251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영흥도가 최근에는 배추밭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를 담으려고 모아둔 배추에서 석탄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발전소에서 흘러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건 약 한 달쯤 전에 수확된 배추입니다. 겉은 멀쩡한데요. 이렇게 배춧잎을 뜯어보면 시커먼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 더 뜯어볼까요? 여기에는 시커먼 가루가 더 묻어 있는데요. 흙은 아닙니다. 이 옆에 처음 심어졌던 흙과 비교하면 이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검정색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답은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 뒤로 있는 이 화력발전소에서 넘어온 석탄가루였던 건데요. 이를 처음 발견했던 주민들은 이것을 배추밭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증거로 보관 중인 배추들을 쏟아내자 비슷한 가루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석탄가루가 나온 배추 1,500여 포기는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줄 김치 재료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 현장 감독님이고 환경가고 나와서 이거는 맞다. 저탄장 분진이 맞다. 시커멓게 변한 건 배추만이 아닙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이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들이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와 위쪽 면마다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제 흰색 장갑으로 만져보면요. 이렇게 시커먼 물질이 묻어나오고요. 얼핏 보면 운동기구가 오래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나무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아래쪽 면이 깨끗한 반면에 위쪽은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운동기구지만 흉측하게 변한 모습에 이용하는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발전소 인근의 집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릇 같은 게요. 며칠 안 닦으면 새카만 먼지가 가라앉아요. 연탄재 같은 게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단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 쌓아둔 석탄과 석탄재로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겁니다. 저 혼자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고통을 받고 맨날 걱정거리 속에서 아파서 이렇게 사니까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도 수사에 나서 발전소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때는 석탄화역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혐의입니다. 협의 내용 같은 거 이행이 잘 됐는지 또 폐기물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절차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제 그걸 좀 추후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환경부가 2009년부터 5년 동안 발전소가 있는 전국 11곳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영흥 지역 남성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심혈 관계로 인한 남성 사망률은 당진보다 3.6배 이상 높았습니다. 피해 상황을 좀 파악해서 재산상, 건강상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석탄가루 날리지 않도록 설비, 시설물을 즉각 설치하는 게.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다할 예정이며 질병 발생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가 방풍림이라고 심어놓은 나무들은 유해 물질을 가둬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형식적인 대책이 이어지는 사이 주민들의 건강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 속보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앵커 브리핑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만 오늘 이 속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도 오늘은 방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워낙 지금 바특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뉴스 중간에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24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지금 23명으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소방본부에서는 24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자들하고 부상자들은 현재 제천 시내 병원 두 곳으로 옮겨져 있는데 우선 이한길 기자를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정원석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병원 상황을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나와 있죠? 예. 예. 부상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뭐 그 얘기대로 지금 부상자들 사이에선 더 심각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현장에서만 계속 시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제천 소방서에 따르면은 사망자 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부상자는 아까 뉴스 전해드릴 때 저희가 24명이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부상자들의 경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건물 바깥으로 뛰어내리면서 뭐 갈비뼈를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허벅지를 다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들 경미한 그 경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2명 같은 경우는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 모두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망자나 부상자들의 인적 사항이 좀 나오곤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다 수색이 안 끝난 상황이어서 네. 대개 안 들어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네. 대개 인적 사항 같은 것을 내곤 합니다만은 오늘 인적 사항이 특별히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발표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사실 부상자 신원 파악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예. 사우나와 헬스클럽이 있었던 건물인 만큼 나이대가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10대부터 70대 그 노인까지 다양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예,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는 2005년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가장 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없나 보죠? 신원에 대해서는? 예, 이제 문제는 사망자 신원 파악인데요. 예. 그 신원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사망자 대부분이 목욕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당시 소지품을 추스릴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신을 수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연락이 취해져서 그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당시 예. 구조 상황을 보면은 뭐 연기 질식으로 지금 대부분 사망자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대부분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신원 파악 그래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그 소방본부에서 9시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브리핑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9시 예정이었습니다만은 9시가 넘어 있고 아직까지 브리핑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리핑이 임박하면 곧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해 본 결과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외벽은 드라이비트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에 피해를 키웠던 바로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죠.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데도 이 소재가 계속 쓰이는 것은 결국 저렴한 시공비 때문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을 키운 건 외벽을 마감한 소재인 드라이비트였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데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역시 외벽 마감재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습니다. JTBC가 2년 전 의정부 화재 직후 같은 외장재로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 창밖으로 불길이 번지고 1분도 채 안 돼 5m 넘는 건물 꼭대기까지 번집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대리석이나 벽돌 마감에 비해 가격이 최대 3분의 1로 저렴하고 시공 기간이 짧아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식 발표가 28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부상자도 늘었습니다. 부상자가 당초 24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부상자도 26명으로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부상자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수색 과정에서 계속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뉴스 중간에 이미 지금 12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당초에 16명으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는데 계속 늘어나면서 무려 2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스포츠센터 건물 하나의 화재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따지고 또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일단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방본부 쪽에 브리핑 좀 듣도록 하죠. 일단 카메라를 넘겼습니다. 예, 발표 전에 브리핑 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또 기자들, 또 다른 관계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을 좀 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을 잠깐 넘겨보죠. 예, 아직 준비 중인 모양이군요. 브리핑 직전까지도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소방본부 쪽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또 화재가 이렇게 급속하게 번졌던 이유 그리고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소방본부 브리핑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의 신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족들에게 좀 늦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정원석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현장의 특성상 다시 말해서 스포츠센터였기 때문에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시신들이 있어서 그만큼 신원 파악에 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혹시 발표할 때 사망자 신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현장에 연결해서 브리핑 듣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눠주면은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접촉해봤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만 지금 나와 있고 아까 사망자 한분 그분만 나왔습니다. 계속 소속되어 사망자가 확인돼서 나오는 건 지금 제가 옆에 준비한 관계가지고 사망자가 누구나의 어떤 미친사 나오는 말씀을 인간 검사에 통해서 충실히 들어가는 자세한 것들은 저희 구조대원들이 지금 각 층마다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몇 가지 못 받았고 또 알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동처럼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자세하게 소방본부 측의 브리핑을 듣고는 있는데 워낙 오디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망자 신원 파악은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아까 정호석 기자가 얘기한 그 이유와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구조대원들이 지금 각 층마다 수색 중에 있는데 건물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끝난 상황인데요. 정영재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영재 기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전화로 나와 있죠? 예, 저 정영재입니다. 예,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 현장에 있었죠?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선 지금 오디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지금 사망자는 28명으로 공식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내부 수색 중인데 현재 내부가 미로처럼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실종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텐트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저희 취재진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스토리가 좀 작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현재 계속 확인 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그에 따른 답변이 나왔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현재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취재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좀 취재해주고 이따가 다시 바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28명, 부상자 26명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색은 계속 중인데 현장 건물이 워낙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마 화재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으로부터 거의 6시간 이상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현장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다시 듣도록 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시작된 플랜 다스의 계획 많이 보도가 됐죠. 3주 안에 목표액인 150억 원을 오늘 달성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돈으로 다스 주식 10,000주를 매입해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모금 운동을 주도한 안원구 사무총장을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다스 주식을 사겠다며 시작된 모금 운동 플랜 다스의 개가 오늘 오후 2시 50분 150억 8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목표액 150억 원을 넘은 겁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입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스 주식 1만 주, 3.39%를 살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찰 때 1만 주의 가격은 계속 유찰돼 145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주식 3%를 사들이면 다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장부 열람권, 감사 선임권 등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다스 내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이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개라는 말은 뭐 그대로 십시일반 모은다는 건데 3주 만에 150억 원이 모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과연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잠깐 제 옆에 모셨습니다. 예, 오늘 뭐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속보도 이어지고 있어서 꽤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또 현장을 좀 연결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스 관련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50억 원이란 돈을 모은 사례가 혹시 과거에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인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기한을 잡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돈이 모일 줄 몰랐고요. 예. 기한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150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모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50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봤고 예. 일단은 마감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열 생각입니다. 예. 정확하게 150억 800
842만 원 정도. 824만 2,068원.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36,47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네, 상당히 그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예. 네티즌이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플랜다스 계라고 하니까 그 플란다스 계를 예, 연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금액 최소 기준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를 한 150만 원 봤을 때 예. 0.1주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 이 부분도 한 구자, 계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스스로 이름을 계좌를 없애고 예. 한 닷으로 하자 15만 원을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군요. 지금 모여진 겁니다. 혹시 제일 많이 내신 분의 액수를 밝혀주실 수도 있습니까? 예, 그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예. 부부인데 그 부부가 한 9,600만 원 정도. 어휴, 1억 원 가까운 돈을. 그렇습니다. 이게 돈 내신 분들께는 이게 혹시 결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하지 말까 했는데 네. 혹시 이걸 이제 사게 되면 무슨 그 예를 들면서 뭐 이자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전혀 없고 이자도 없고 그 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부 마음으로 그냥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스는 비상장 회사여서 네. 이렇게 막 사들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시중에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면서 예. 상속세를 내게 돼 있었는데 그 상속세를 물납을 했습니다. 이 다스 주식으로. 예. 그래서 그 다스 주식 20%를 물납을 했는데 거기에 13%와 3% 해서 만주와 38,800주를 나누어서 예. 캔코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값이 더 오른다든가 오른 가격에 남이 사버린다든가 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값이 오르면은 저희들이 모금한 돈이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다시 모금하고. 조금 더 모금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금액보다 다른 그 이상으로 써가지고 다른 분이 사게 되면 예. 저희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것을. 그러면 그 3%를 저희들이 사면 되는데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6%를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6%를 사게 되면 그게 국고로 들어가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는 목표는 지금 현재는 주식으로 있는 상태니까 예. 그 주식이 팔려서 국고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고요. 예. 그걸 또 저희들이 하는 운동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또 이명박 쪽 측근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게 되면 예. 이 분노가 국민들이 그 분노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그런 운동을 계속 해나갈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종 목표는 실소유주가 누군가를 밝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샀을 때도 예를 들어 실소유자가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더한 의심의 정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소액주주로서 그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그 내부 회계 장부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이라든지 예. 감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실제 내용의 그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캠코에서 주식 평가를 하는 게 1월 중순으로 알고 있고요. 예. 1월 중순에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2월 중순쯤 해서 매각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실소유주가 실제로 밝혀질 단계가 간다면 네. 그 실소유주가 자신이 밝혀지길 원치 않을 경우에 뭐 실소유주로부터 자격으로부터 뭐 벗어날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실소유주가 내가 아니다. 예. 그 다른 실소유주 현재 가지고 있는 명의상의 소유주가 예. 실소유주다라고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까지 자고 나면 나오는 그 뉴스 속에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분들의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 배당을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이익 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했습니다. 배당도 안 했고 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금방 밝혀질 일인데 그쪽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플랜다스의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안원구 국민자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재 현장 속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서 소방본부의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하인드 뉴스 오늘 잠깐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개인가요? 예. 짧게 갈 수 있죠?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주모의 반격입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자유한국당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요즘 갈등을 빚고 있는 류여의 최고위원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요. 네, 주막은 18세기 이후에 있었던 주로 많았던 지금으로 따지면 꽤 허름한 호텔과 식당의 그 모습이 겸한 모습 정도가 되는데요. 주모는 주막에서 술을 파는 여인을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좀 낮춰 부르는 얘기인데요. 류의 최고위원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를 주모라니요. 2등으로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낮술 드셨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그럼 제가 술 따르는 여자냐 이렇게 하고 홍준표 대표로선 꽤 아픈 돼지 발정제 얘기도 다시 꺼내기도 결국 했습니다. 또 나오는군요.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할까봐 이제 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표현이 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격한 갈등인데 이와 관련해 최근 홍 대표가 한 어린이 대상 행사에서 한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 그러면 복 받아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3당의 존재감입니다. 오늘 국민의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무위원회가 열리기 전 그리고 열린 뒤 국회의원 회관은 의원회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위원은 아닌데 왜 들어가? 뺑판 치려고 그래요. 뺑판 치려고? 뺑판 나한테 뺄게요. 존경하는 홍승태 단장님. 존경하는 말은 나왔지만 몸싸움도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자 연호하는 모습도 나오고 약간 몸싸움도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심한 편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앞 자리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수모를 좀 겪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찬성했다면 찬성했다 말할 수 없다는. 이장돈 정신 차려라. 반영이 정신 차려라. 의원들은 유성엽 의원의 경우 어제 안 대표를 끌고 와라 의총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은 제3당의 존재감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만수르의 아들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수르라고 하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제 무함마드 빈 자예드의 동생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가 있는데 알다시피 자산이 최대 40조로 알려져 있고 또 유명 축구 클럽인 맨유의 구단주로서도 국내에서도 부의 상징처럼 불렸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 19일 와서 오늘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녀가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떤 아들이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동안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됐던 94년생 큰아들이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만수르 아들의 방한 이유를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왜인가요? 예, 오늘 논평을 내고 왜 만수르의 아들이 왔는지 밝혀라. 사적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예. 밝혀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왕세제를 만난 일 때문에 여기에 의혹이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했는데 94년생 아들이 온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만수르 자헤드의 아들이 사적으로 방한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평이고요. 외교부에서는 사적인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국내 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나라 공직자와의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사적으로 왔다니까 더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뭐 오비락처럼 느껴지긴 하는군요. 예, 오비락인데 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만수르의 아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재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아까 그 브리핑 내용도 좀 요약을 해드릴 겸 다른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재 기자, 아까 브리핑 사실 그 오디오 때문에 이렇게 잘 듣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네, 앞선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후 9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16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13명, 미상 13명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26명으로 총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하면 54명으로 모두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현재 소방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고 내부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하고 수색이 어렵고 또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수색이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수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됐습니까? 현재 그 2층보다 사망자가 다수 발견된 2층보다 더 위층인 7층과 8층부에 현재 그 손전등 불빛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2층보다 상층부를 수색하고 있다는 정도뿐이지 현재 어디를 어떻게 수색하고 있다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뉴스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연결한 건데 혹시 더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죠. 소방당국은 일단 초기 대응할 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사다리 차가 제때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사다리 차를 피려면 8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도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올라가면서 제압하는데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혹은 우려했던 대로 소방로 진입이 그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소방당국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최종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는 28명, 부상자도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속보를 계속 전해드릴 텐데 저희 뉴스룸이 끝난 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방송이 되고 그 이후에 원래 1분 뉴스가 방송이 됩니다만 그 시간을 조금 늘려서 현장 연결해서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뺀 전국 대부분이 맑겠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시간 이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